돈 제대로 다시 보기 2회에서는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돈을 더 벌고 싶어질까,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의 돈과 미래의 돈에 대한 그 생각,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공무원 시험이 그동안에 아주 높았습니다. 지금도 물론 높죠. 뭐 몇십 대 1 또는 심지어는 몇백 대 1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. 그 금년도에 그리고 국가 공무원 시험 경쟁률 조사를 이렇게 한번 그 인사혁신처에서 했는데,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구급 공무원이 29.2대 1, 이것도 뭐 낮은 경쟁률은 아니죠. 그런데 이 경쟁률이 그동안 30년 만에 최저치랍니다. 최저 경쟁률. 그리고 실급도 40.7대 1, 높은 경쟁률인 것 같은데 43년 만에 최저치의 경쟁률을 보였다.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보였는데, 이걸 보니까 참 그 대단합니다. 경쟁률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나.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바로 이겁니다. 뭐니? 돈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졌다.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버는 돈 대비해서 다른 조직에서 근무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일단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.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첫 번째, 돈이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관심도를 보니까 이렇습니다. 공무원이 그 당장의 월급은 물론 일반 그 기업 대비해서 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특히 퇴직 이후에는 말이죠. 연금,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훨씬 참 세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그 돈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. 그리고 또 공무원이 유리한 게 뭐냐? 아무래도 지금 비교해서 보면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조직보다 공무원에서 근무할 때 더 근무 기간이 훨씬 더 길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월급은 좀 작지만, 그러나 향후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당장의 어떤 그 월급, 당장의 급여,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보니까 이런 그 경쟁률이 좀 저하되는 그런 현상에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돈과 앞으로의 돈, 이걸 비교했을 때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돈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크다.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, 사실. 자, 그 다음에 또 우리 볼 게 뭐냐. 우리 대한민국 국민, 자, 월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만족하나. 이걸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한 달에 버는 월급이 얼마쯤 돼야 만족하십니까? 물론 뭐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. 이것도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. 가구 소득 600만 원의 위치. 우리 보통 한 가구에서 600만 원 번다?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많을까요? 적을까요? 실제로 보면은 이 월평균 소득 구간 중에서는 이 상에 들어갑니다. 상중하 중에서 상. 600만 원이 결코 이 작은 게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 원인 사람이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인식할까? 이걸 보니까, 자, 600만 원이 높은 소득이죠. 그런데 그러면 그 600만 원 버는 사람이 내 현재 위상을, 사회적 위상은 어떨까? 이걸 또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. 상중하 중에서 중이다. 중으로 떨어집니다. 내 생각은 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그 사람들도 대부분 뭐라고 할까, 돈에 대한 가치를 조금 낮게 평가해서 나는 뭐 중산층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얘기죠. 돈을 좀 소득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참 역시 우리 인간의 욕구는 참 대단히 높고, 또 그것이 끊임없이
올라가는 거 아닌가.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돈이 대체 왜 중요한가? 돈이 왜 중요한가? 이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. 물론 돈이 중요해요.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은 말이죠. 우리 삶의 그 3대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. 삶의 3대 원동력. 그러면 삶의 3대 원동력이 뭐야? 뭔가요? 바로 이겁니다. 시간, 그리고 심신 에너지, 그리고 이제 돈이에요. 저 시간이 있어야 되고, 심신의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이 삶은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어떤 그 삶의 원동력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. 자, 인생은 작동.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작동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역시 돈이 그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. 돈 중요하죠.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? 돈이 사람 행동의 3대 원동력 중에 하나다.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,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사람이 어떨 때 행동하느냐? 이 세 가지 그 행동 어떤 동기 유발 요인이 있겠죠. 자, 그거는 이겁니다. 일단은 가치 추구 심리, 그 다음에 이익 획득 심리, 불이익 회피 심리, 요 세 가지 심리가 충족이 돼야만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가치 추구 심리는 뭐냐? 이거는 이제 보람을 느끼고 감동하고 또 재미를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 추구 심리다.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또 이익 획득 심리는 뭐냐면 바로 어떤 직장 내에서 승진한다든가 또는 돈을 받는다든가 또는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자,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심리, 이게 뭐냐? 이익 획득 심리, 물질과 관계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이익 회피 심리는 뭐냐? 이거는 안전하고 싶고 나는 피난처에 있고 싶고 벌 같은 거 받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, 자,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바로 뭐냐면 불이익 회피 심리입니다. 여러분 징계받고 싶습니까? 여러분 벌 받고 싶나요? 그렇지 않죠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심리, 이 세 가지 심리가 충족이 돼야만이 사람은 움직인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 심리가 참 중요한데 행동으로 해서는 자,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습니까? 이 한 가운데에 돈, 즉 물질이 있어요. 자, 저거를 내가 받는다는 어떤 그 기대,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희망, 이것이 있어야만이 일단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탄력이 붙는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한 가운데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돈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걸 통해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. 자동차가 지금 아주 힘차게 달려갑니다. 저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동력이 뭔가요? 바로 뭐 이제 휘발유라든가 또는 뭐 배터리라든가 또는 경유 뭐 이런 에너지죠.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. 저렇게 힘차게 달려가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3대 심리가 충족이 돼야 되고 그 중에 물질에 관한 그 심리, 이것이 충족이 돼야만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다. 뭐 그런 겁니다.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. 돈이 왜 중요할까? 돈은 말이죠. 안정적인 생활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중요한데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돈이 부족하면 통행료 부담 없는 비탈길을 달리하는 것이 인생이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? 저는 좀 공감이 많이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. 저번 교가. 그러니까 인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나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. 그렇죠? 우리가 어떤 길을 달리는 데 있어서도 출발점에서 모든 사람한테 달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부담은 없다. 그런 얘기고. 그런데 통행료 부담은 없지만 일단은 돈이 없다 그러면은 비탈길을 계속 달리는
그런 그 상황이 연속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나머지 인생이. 그러니 얼마나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? 이런 거죠. 지금 저 차가 아주 그냥 그 비포장 도로로 갔다가 힘들게 달리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아래에 어떤 사람이 그 아주 무거운 것을 또 어렵게 저렇게 또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들면서. 자, 이것이 돈이 부족한 그 인생이라고 본다면, 돈이 있으면, 어느 정도 있으면 말이죠.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. 저렇게 비탈길을 달리는 게 아니라, 비포장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, 평지로 갔다가 아주 편안하게, 참 요동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수가 있고, 그리고 중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돈이 있으면 훨씬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. 돈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. 삶의 질. 우리 양도 중요하지만, 뭐, 오래 살고, 뭐,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질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서 오래 살고, 자,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 질, 그 삶의 질, 이것을 돈이 일단 좌우한다는 겁니다.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, 물론 돈만이 아니죠. 다양합니다. 다양한데, 이런 것들이에요. 자, 돈, 뭐 명예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친구도 있고, 좋은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직장을 아주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잘 다니면은 그 역시 삶의 질이 높아질 이런 그 요인이 되는 거죠. 부동산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. 행복한 가족. 자,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뭔가? 이거를 또 조사했는데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인데, 자, 두 번째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일이에요. 가장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두세 번째는 시간과 일인데, 그럼 첫 번째는 뭔가? 이걸 보니까 역시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바로 돈이 돈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, 이렇게 돈은 또 우리 삶의 질과 이렇게 결정적으로 관계가 돼 있어요. 참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 돈이란 말이죠. 다른 욕구로 가는 시발점입니다. 다른 욕구로 가는 시발점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. 그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오래전에 인간 욕구 5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. 인간은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저 욕구가 5가지가 있는데, 맨 아래쪽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이 그 다음 욕구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단계적으로. 자, 이런 그 이론을 제시했는데, 두 번째 욕구는 뭐냐? 이거 잠자야죠. 잠자는 수면 욕구, 그리고 또 어떤 그 먹고 싶은 그 식욕, 뭐 이런 욕구들이 바로 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사람이 이런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생기느냐?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. 안전하게 살고 싶다. 자, 그 다음에 또 그 안전하게 살고 싶고, 나머지,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, 안전 욕구가 다 충족됐다. 그러면은 어디엔가 내가 소속이 돼서 같이 많은 사람과 어롱더롱 사귀며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. 실제 그렇죠.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2년 반 동안 아주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살아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친구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, 가족, 그 친척들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, 저도 참 상당히 참 힘든 2년 반 이상의 시간을 보냈는데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 욕구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만나면은 힘들어진 게 되었던 거죠. 그 다음에 저렇게
사람과 또 만나고 등등 하면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는 뭐 내가 만나고 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져 하는 그런 욕구가 또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아래쪽 욕구가 다 충족이 되면은 자아실현 욕구, 내가 뭔가를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, 이런 욕구가 이제 마지막 욕구로서 나타난다고 매슬로우는 얘기를 했는데, 실제 여러분 그 상황을 대입을 해서 한번 보세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욕구 다 중요해요. 중요한데, 이 맨 아래쪽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, 이 안에 바로 뭐가 있느냐? 돈이 들어가 있어요. 돈, 수면, 식사,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. 자, 그러다 보니까, 다른 그 위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로 계속 그 욕구가 올라가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맨 아래쪽에 돈이 없으면은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돈은 다른 욕구로 올라가는 그야말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더 오래 살게 해준다. 여섯 번째, 돈은 말이죠,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해줍니다. 한번 볼까요? 기대 수명 차이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. 어떤 계층과 어떤 계층을 비교했냐면 저소득층, 그리고 고소득층이 과연 기대 수명, 즉 평균 수명 얼마나 오래 살까? 이걸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왔습니다. 무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5에서 6년 정도 이렇게 많은 연수의 그 기대 수명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만큼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. 돈이 없으면은 길게 살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정액의 돈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다음은 일곱 번째. 돈은 행복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그 영국의 그 전설적인 부동산 부호라고 되어 있던데, 이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규절이 있어요. 지난 10년 동안 내가 만난 부자 중에서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. 예, 그렇겠죠. 당연히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? 이 정도로 이제 돈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, 우리가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생활 만족도는 높아집니다. 그러면서 어떻습니까? 그것이 이제 행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돈은 행복으로 안내하고, 자, 돈이 없으면은 저렇게 행복하게, 저런 멋진 그 해변에서 생활할 수가,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? 이렇게 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. 결론을 내리면은 결국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당연히 있겠죠. 아마 전 세계에서 난 돈은 없어도 돼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. 돈 제대로 다시 보기 그 유해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제3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